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주간 장원장 10월 3주차 Q&A 2탄 나갑니다. 자, Q&A 질과 양이 많아져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재밌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저도 다시 좀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좀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고 할까? 저희 프로그램의 방향이나 이런 걸 설계하는데 여러분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시고, 컨텐츠 준비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질문 정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많이 달아주세요. 자, 장현수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사라지지 않을 영문법 내공 쌓기 관련하여 조언 구합니다. 내신기간 문법을 열공해도 시험이 끝나면 망각곡선에 의해 서서히 문법을 잊어버리네요. 장기적으로 영문법이 누적되려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엄마 아빠가 도울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진자령 중등교재로 개념 복습 중입니다. 자, 당연히 이거는 학원에서 또는 과에서 쉽게 만들어 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똑같은 교재를 여러 번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루션 클리어하게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차, 2차, 3차, 5차 이렇게 써있죠. 문법 자기 걸로 만들기, 사라지지 않는 영문법 마스터법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1차 이거 진자령 기준이에요. 1차 공부할 때는 유닛 하나씩 개념 이해하고 그리고 단계 한계에서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거 이거 원래 하셨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공부. 자, 2차 공부할 때는 유닛 4개씩 묶으세요. 4개씩 묶어가지고 개념 핵심 카드는 제가 예전에도 영문법 편에서 영어 공부법 편에서 언급드린 적이 좀 있는데, 요만한 메모리 카드 있거든요. 단어, 서점 가시면 암기 카드 있어요. 여기에다가 유닛 하나당 요 카드 하나 정도 채울 수 있어요. 하나에서 약간 절반 넘어서. 그래서 유닛 하나당 한 장의 카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번에 4개 딱 만든 다음에 그거 암기 테스트 보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것과 다지는 거는 영문법 숙달되는 건 약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차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쫙 두 번째 사이클을 끝내고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8개씩 묶으세요. 8개씩. 좀 많아지죠? 그러면 8개씩이니까 한 번 공부할 때 8개니까 그걸 열애하면은 83유닛까지 있잖아요. 84까지인가요? 그 유닛이 이제 8회차 공부하면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커리큘럼처럼 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카드를 이제 암기하는 테스트를 보셔야 됩니까? 8개를 한 번에 보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래야지 헷갈리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거기다 플러스 그 8유닛이랑 실전 문제 풀이 같이 하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실전 문제 풀이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면. 그리고 4차 공부할 때는 유닛을 20개씩 좀 많죠? 그런데 이때 4차 공부 정도 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전체 목차가 맨 앞에 인덱스 목차가 써 있잖아요. 그 목차를 A4 용지 한 장에 쓰는 게 중요합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에 딱 써서 목차를 유닛 1부터 84까지 대단원도 종류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딱 한 페이지 안에 예쁘게 써서 그 한 페이지를 한번 머릿속으로 손으로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체계잖아요. 그 다음에 카드 암기는 20개씩 랜덤으로 뽑아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복 숙달을 시켜야지만 실제 내용을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사라지지 않게 하려면. 그 다음에 5차 할 때는 이제 틀이 앞에 정리했던 A4에 써놨던 틀이 있죠. 그걸 그 자체를 암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유닛에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를 크게 그 인덱스 중심으로 알아야지 진짜 완벽한 문법이잖아요. 그럼 인덱스 자체도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인덱스 페이퍼 자체를 암기해서 머릿속에 넣는 게 필요합니다. 요소들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분류만 정확히 대단원에 따라서 쏟아는 유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와 동시에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반복 수렴 카드 암기 테스트. 이게 제가 예전에 단지 2개를 놔두고 수학도 오답노트 하나 넘기는 것처럼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유리단지 입구에 딱 놔둔 다음에 80개 카드 딱 넣어놓고 딱 들어오면 뽑아서 테스트 보는 거예요. 뽑아서 테스트 봐가지고 잘 보고 통과하면 이제 통과하면 다른 빈 단지에 넣고 통과 못하면 다시 넣어. 그리고 빼가지고 계속 그걸 이제 될 때까지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반복 수렴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내가 대답 못했던 것들이 계속 테스트로 튀어나와요. 그러면 걔는 완성도가 계속 높아지고 이 단지가 비어서 반대쪽 단지에 가면 한 바퀴를 다 돌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법을 반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테스트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게임처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대답시켜보고 네가 나한테 물어봐.
이런 거 같이 하시면 너무 즐겁지 않을까요? 정말 재밌게. 그리고 부모님도 솔직히 까먹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나도 그거 까먹을 수 있어. 아빠가 영어 진짜 너무 잘하지만 문법 요 쪼잔한 거 물어보는 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외워보자. 이러면 너무 사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지를 두 개를 같이 만든다면 둘이 같이 컴피티션 하듯이 테스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이제 완벽하게 수렴하는 회독수를 차수를 돌리면서 범위를 점점 늘려가면서 공부하시면 완성이 될 거예요. 화이팅! 가족이 좀 게임처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썸팡님,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영어 내신 공부법도 알려주세요. 자, 제가 국어 자서 공부법 준비했더니 어머니들이 그 과학도 준비해달라고 그러고 과학 준비해달라고 그랬더니 영어도 준비해달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컨텐츠 저한테 설정해 주신 거잖아요. 되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준비하는데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고 요거 좀 빨리 만들어 드릴지 아니면 조금 한 달 정도 있다가 제가 컨텐츠를 준비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꼭 할게요. 그런데 2개월 안에 제가 당장 한다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제가 컨텐츠 내보내 드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영어 내신 공부법 제가 2개월 안에는 꼭 하겠습니다. 빨리 준비 안 한다고 너무 뭐라고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준비할게요. 그래서 제가 준비 열심히 한 다음에 선사해 드릴 테니까 지금도 좋아요 꼭 해주세요. 좋아요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제가 좋아요가 많이 달려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저도 SNS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유튜브를 찍다 보니까 되게 민감해져요. 좋아요 내가 올린 조회수당 좋아요 요런 거 몇 개 달렸나. 조회수는 막 1000인데 좋아요는 뭐 50개 이러면 되게 약간 내가 컨텐츠를 좀 질적으로 잘 못 만들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질이 안 좋다면 좋아요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요번 컨텐츠 좀 들을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러면 좋아요 눌러서 이게 진짜 괜찮게 잘 준비한 건지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댓글도 당연히 댓글은 코멘트는 너무 힘이 되니까 코멘트 달아주시면 너무 좋고요. 자, Q&A 국어 편 들어갑니다. 김수경님, 고등국어 홍콩러 내신기간 외부 지문 공부 방법도 원장님의 스타일로 한 방에 정리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원장님, 알짜 정보 늘 감사히 보고 또 보면 공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외부 지문이 원래 중학생들한테는 거의 없었는데 대치동학교들이나 강남권 학교들은 요즘 좀 갖다 쓰시더라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외부 지문이 두 가지죠. 수업 시간에 좀 가져와서 이미 알려주고 같이 문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냥 보기에 은근슬쩍 녹여서 전혀 다른 애인데 살짝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고등학생 때는 좀 일반적이죠.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능형 국어 문제를 계속 내시기 때문에 외부 제시문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국어 준비하는 친구들, 고등국 학생들 트레이닝 시킬 때는 내신 기간 이외에는 수능형 문제를 계속 풀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학기 시작할 때 이번 학기에 고전 파트 들어간다 그러면 고전 파트에서 이번에 관동별곡이랑 한림별곡이 내신으로 나올 것 같다. 그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전 문학 전체 문제들, 특히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좀 선별해서 많이 연습을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제시문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수능형 문제들을 찾아서, 외부 문제들을 찾아서 좀 푸는 걸 추천드리고, 중학생인 경우에는 외부 제시문을 찾아서 푸는 연습까지 너무 빡세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도 되게 없고요. 그리고 중등 내신은 지금 자소에 있는 내용들을 200% 내 걸로 알고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주신 자료 똑바르면 문제 풀수 접근점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 너무 무리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방학 때는 물론 문학 모의고사 연습 이런 거 하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고등학생이라면 외부 제시문을 위해서 수능형 관련 문제 찾아서 푸는 거 추천. 검색하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트레이닝을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요. 또는 제시문을 줬는데 선생님이 분석 자료를 하나도 안 줬어요. 요것도 이제 족보닷컴이나 아니면 외부 자습서에서 자료를 가져오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자습서를 찾아서 친구들이랑 여러 권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면 걔만 분석 자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더 자세히 좀 한 방에 크게 정리해드리고 싶은데 어떤 상황에 제시문을 물어보신지 몰라가지고 일단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자가자님.
한자는 몇 급까지 공부하면 될까요? 아, 오랜만에 한자 나왔죠. 한자. 이거 초등학부모님들 지금 엄청 많이 시키고 계시고 막 해야 된다. 뭐 국어 강사 선생님들 보면 초등학생 때 이거 완성해서 올라와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시킬 때도 우리가 기준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인증시험 준비하실 때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국가 공인 자격이 인정되는 것과 미인정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만든 시험들을 다 보시는 건 사실 효율적이지 않고요. 이왕이면 공부하는 거 국가 공인 자격 인정되는 시험 골라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 한국어문회, 대한검정회, 한국한자실력평가원,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평생교육평가원, 한국정보관리협회 이렇게가 이제 국가 공인 자격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험마다 다른데 3급 정도 이상이 이제 자격으로 인정이 됩니다. 공인 자격으로 인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골라드리면 한국어문의 시험 자체가 이제 저도 예전에 봤었는데 요게 제일 이제 보편적이고 제일 많이 보는 시험이죠. 그러면 이거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준비할 때는 우리가 왜 준비하는지 좀 생각해야 돼요. 너무 어려운 한자까지 해버리면 시간도 되게 많이 소요될 뿐더러 많이 잊어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 외부 자격증 자체가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외부 자격증을 대입에 써먹을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으로 필요한 수준까지 설정을 해드리면 한국 어문의 기준으로는 4급이 천자 정도인데 중학교 수준이에요.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은 요거까지 도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초등 한 6학년 또는 중1 수준이라고 하면 3급까지 한자를 한다면 도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자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자를 하면 물론 좋죠. 하지만 한자보다는 지금 한국어 어휘집도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EBS 어휘가 독해다 제가 이런 책들도 추천드리고 다른 책들도 요즘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한자 공부로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 그런 어휘력 책을 그냥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에 따라서 한자를 너무 싫어하는 친구들은 억지 공부를 우리가 강요할 수 없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가 좀 잘 따라와주고 시험을 도전해 볼만 하다 이런 같이 아이가 하는 동기부여가 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3급이 1817자거든요. 예전에 1800자 정도가 이제 뭐 필수 한자 이렇게 했었는데 국가 공인 하한선이 준 3급인데 그거보다 높은 게 이제 3급이니까 3급까지 따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게 최근에 제가 또 다시 오늘 검색해서 알아보니까 검정시험 올해 4번이 있었죠? 3번이 있었고 이제 1번 남았어요. 그런데 시험일이 11월 20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접수 10월 22일이니까 아직 남았으니까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전. 자, 근데 급수 배정을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상급 2 이렇게 준상급이 상급 2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봐서 이게 네임이 바뀐지 몰랐어요. 그래서 상급까지가 이제 1817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까지인데 학년에 따라서는 마지노선이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시간 효율상 별로 안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근데 아이가 물론 특수상황이 있습니다. 한자를 되게 좋아해, 사랑해. 저도 서예 되게 길게 했었거든요. 어머니가 가르치셔가지고. 근데 너무 저는 한자 좀 좋아했기 때문에 서예도 하고 한자 능력검정도 봤는데 그런 경우 아닌 경우에는 실용적으로 봤을 땐 준상급 또는 상급까지만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모코알라님.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고등 내신 국어도 이 방법대로 하면 될까요? 자, 잡서 공부법 말씀하셨는데 내신 대비하려고 이거 시킨 거죠. 근데 고등 1학년까지는 요거 쓰시면 돼요. 근데 2학년 이상에는 국어가 영역이 되게 명확히 나눠지죠. 화법, 작문 한다거나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만 그 학기 되게 빡세게 한다거나 고전만 딱 한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요 방법이 고등 2학년 이상에는 100%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럴 때는 모의형 수능 연습도 같이 병행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왜냐면 이론을 정확히 알고 기본 내용을 확실히 숙지했다고 하더라도 고등과정 2학년 이상은 문제 적용하는 능력도 당연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1까지는 이 방법 추천드리고 고2 이상은 이 방법 플러스 문제에 대한 연습이 더 많이 보강돼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특히 수능형 문제. 자, 목류감님. 저는 국어를 인강 보고 하는데 예습 단계에서 몇 단계 이후에 인강을 보는 게 가장 좋은지 알려주세요. 제가 이 영상이 스텝 1에서 예습 2단계에서 교과서 작품 그냥 읽기, 잡서 소단은 문제 풀기까지가 예습의 2단계인데 2단계 할 때까지는 인강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이걸 하고 보셔야 더 도움이 되고요. 학교 선생님 수업이 선생님 판단하시기에 좀
부족하다. 나는 인강으로 더 공부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냥 EBS 인강이나 뭐 강남구청 인강을 보면서 수업을 그 메인으로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예습 2단계까지는 최소한 하고 보시는 거 추천드리는데 지금 물어보신 분이 좀 상위권이라면 저는 스텝 2에서 그 영상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곳의 분석 3단계까지 제가 한번 공부해보고 인강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강에서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섭취해서 바로 복습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다. 그러면 요거까지 하고 도전하신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야지 더 문해력도 생기고요. 컨텐츠의 접근 능력도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강을 너무 빨리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단계를 좀 더 다진 다음에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예습 단계는 무조건 끝내고 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자, 슝슝 원드님, 원장님 덕에 교육 뉴스를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거 최신 교육 정보 정말 꾸준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계속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구독, 히트수, 조회수 제가 민감합니다. 보니까 Q&A는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데 최신 교육 정보는 관심 없으시면 안 보시는데 제가 초등학생 학부모님들이나 중등 학부모님들한테는 그냥 편하게 꾸준히 들으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대입 정보가 메인인 건 아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찍은 거예요. 초중등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이미 알고 있으면 고등 때 정말 이상한 일들을 안 당한다니까요. 입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알아들을 수도 있고 우리 아이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들을 위해서 제가 컨텐츠 준비하는 거니까 고3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진짜 슝슝원드님 감사합니다. 예비고등 아들 매주 토요일마다 고1 국어 영역 3개년 학력평가 문제를 시간 맞춰 풀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풀어가네요. 이거 다 풀면서 사설 모의고사 3개년 문제풀이 시키면 좋을까요? 고등 되면 이렇게 긴 모의고사 지문에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 계속 매주 한 해분은 풀리려고 하는데 사설 모의고사는 문제들이 좀 억지스러운 것도 많다고 하다고 해서 원장님이 다음 추천 모의고사는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자, 요거는 솔루션 드리면 사설 모의고사는 저학년들은 절대 풀지 마세요. 고학년들도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3들도 못 풀게 해요. 풀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풀게 그거 말고도 좋은 게 되게 많아.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푸는 것보다 일단 기출문제까지 내가 수능 기출문제까지 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살짝 정제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력평가 문제 지금 다 풀었잖아요. 그러면 전체 푼 문제들이 꽤 많은 거잖아요. 오답만 싹 모아서 분석 한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다음 문제집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오답들 싹 모아가지고 오답마다 내가 왜 틀렸고 접근법이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거를 패턴화 시켜서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보면은 모의고사 볼 때 고난이도 문제가 뭐예요?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뒤에 맞으면 보기 문제죠. 보기에 따라서 적용돼서 올바른 것은 고르시오. 이 문제가 난이도가 세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쫙 여러 개 틀린 걸 동시에 보면 내가 왜 어떤 패턴으로 잘못 틀렸는지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 걸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고2 학력평가 또는 저는 고2 학력평가보다는 고3 거 바로 하는 거 약간 더 추천드리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그래서 도전해봤는데 너무 힘들면 다시 고2 내려와도 되니까 저는 고3 거 수능 기출 문제집 수능 기출이 뭐죠?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까지 1년에 3개가 다 수능 기출이에요. 그거 묶고는 3개년 또는 5개년치 수능 기출 문제집 국어편 도전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게 한두 해 풀었는데 너무 힘들다. 오답률 너무 많고 이러면 고2 걸로 내려오셔도 되지만 고2 학력 평가로 내려오셔도 되지만 도전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정리 한번 하고 가시는 거 진짜 중요해요. 자, Q&A 사회 역사 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지님 자, 윤은지님, 원장님 항상 성의 있게 자료 올려주셔서 잘 보고 있습니다. 중1 아이인데 과학사회를 참 좋아요. 너무 부럽네요. 자, 생물이랑 화학 개념서 보고 있는데 통합사회 언급하셔서 반갑네요. 개념서 안내해 주실 수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아, 되게 훌륭한 아이네요. 일단 자, 통합사회 개념서. 근데 제가 이 질문을 통합사회에 대한 개념서를 달라 하시는 거죠. 생물이랑 화학 개념서 이미 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통합사회 개념서 추천 안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중1이잖아요. 통합사회 먼저 공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중3들도 제가 통합사회 아무리 빨리 공부해도 12월이라고 얘기해요. 문과여도. 그렇기 때문에 중1은 더더군다나 볼 필요 없어요. 안 보셔도 돼요. 대신 그거 볼 시간에 그거 안 보시고 뭘 하시면 좋냐면 비문학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비문학
영역이 뭐죠? 이거 매선비 목차에서 제가 일부분 뜯어온 거예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갈래복합 이렇게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문, 사회 영역에 있는 제시문들이 내용이 풍부하고 되게 재밌고 비문학 문해력 훈련도 돼요. 그래서 요거 더 하시는 게 나아요. 통합사회 공부 당기실 필요 없어요. 문과 여도 안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요거 하시고 거기다 플러스 중1이니까 저는 역사 공부는 좀 깊게 하고 자기가 숙달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추천드릴게요. 특히 역사에서 한국사 파트는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 특히 내신처럼 미리 공부하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 하실 시간에 요거 물론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저학년들은 제가 중2 학생들 중에서는 과학기술 빼고 인문사회만 공부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비문학에서 인문사회만 뽑아가지고 요 제시문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과학 제시문은 학년에 따라서 난이도가 너무 세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빼고 인문사회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비문학이랑 저는 역사 추천드릴게요. 자, 전과목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J맘님. 선생님 집에서 항상 귀에 이어폰 꽂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예비 고1인 아들 이과 성향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자, 표현이 되게 감정이 확 전달되네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지금 이 문구 들으시면서 같은 감정을 느끼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자, 과목별 공부 시간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아무리 해도 늘지 않아서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니 수학이 걱정되고 수학 3시간 정도 하다 보면 영어할 시간이 1시간 남지. 학교 숙제와 수행평가 준비에 겨우 하다가 자는 게 일상이에요. 영어에 집중하는 기간을 한 달은 가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천인문과 천기문 문제지만 드립하고 있어요. 문법은 설명을 잘하는데 시험은 항상 틀려오고 그 시기에 수학을 어찌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과목 병행이 어려워서요. 게임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늘지 않아서 본인도 괴로워하고 저도 속이 타고 그러네요. 선생님 바쁘신데 조언 부탁드려도 될런가요? 어머니의 안타까움과 아이의 진짜 열심히 하는 그림이 머릿속으로 너무 그려지네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짜 영어를 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 것 같다? 시험을 틀리는 이유를 정말 좀 그걸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분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얘가 틀리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정말 이런 문제를 틀렸는지 대해서 암기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문법의 일반적인 이해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영장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확한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어쩌다 틀리는 게 그게 안 잡혀서 특히 한두 개 틀리는데 안 잡힌다 그러면 이건 지금 진짜 못하는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제가 일반적인 솔루션을 좀 드리면 지금 상황에서는 단어 암기 같은 경우는 내가 1시간 30분을 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루 시간 중에서 자투리 시간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시간대에 틈틈이 계속 공부하는 게 단어 암기여야 돼요.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영어 공부에서 70%는 단어 어휘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어휘력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는 매일 짜투리 시간 만들어서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있는 시간 쪼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문법이랑 구문독해 같은 경우는 양보다 실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많이 풀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있어요. 천인문에서 완성편을 하는지 핵심편을 하는지 기본편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아이가 쉬운 천인문에서도 난이도가 되게 쉬운 거라면 자신의 오류와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 오신 분 중에서 아이가 꽤 괜찮게 영어를 리턴이라서 하는데 학년이 낮다고 해서 천인문 기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준을 더 높여서 해도 충분히 괜찮고 그래야 이제 영어가 더 틀이 잡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앞에 단계를 예쁘게 하나씩 다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제집을 끝날 때까지 내가 간다 이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천인문 같은 경우는 특히 내가 1000개 예를 들어 기본편 하는데 1000개 문장을 다 한다 이럴 필요 없어요. 내가 중요한 문장들만 뽑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페이지당 2개에서 3개 문장만 먼저 뽑아서 쫙 공부한 다음에 완성도가 괜찮다면 다음 책으로
난이도를 높이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언어 같은 경우는 난이도를 높여야지만 문제점이 잡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데 100%못 맞아요. 이래도 여기서 문제점이 명확히 잡히지 않으면 더 난이도를 확 높이면 내가 문제점이 뭔지가 확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문법을 한 챕터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쉬운 3,800자를 풀면 애들이 그냥 다 맞아. 이런 문제점 못 찾잖아요. 그러면 더 수준이 높은 고등 수준의 문제집을 차라리 가져와서 풀어보면 깨져요. 그럼 내가 왜 잘못 알고 있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점을, 취약점을 찾기가 되게 좋고요. 취약점을 찾아야지만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좀 세게 높이는 공부를 하고 질적인 공부를 하시는 거 저는 더 추천드릴게요. 한 문제집을 예쁘게 끝내는 게 꼭 목표는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최고의 스마트만과 함께하는 장원장. 요거 약간 고정 코너처럼 지금 넣고 있는데, 자, 미미님, 여기 보시면, 대구인데 관리가 필요하다. 제가 개인적인 그 관리를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관리를 받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태도를 가진 친구들은 제가 선발해서 대표원장반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학생들 지도해야지만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직접 해드리진 않고요. 자, 저희 좋은 시스템인데 온라인으로도 지금 대구, 대전, 울산, 구미, 막 미사, 동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전체 학생 한 15% 정도가 SPT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스터디 PT 학원 검색하시면 대치동 스터디 PT 검색하시면 메인 페이지 잘 나와요. 1, 2, 3, 4가 딱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K님, 여기 영상 보고 전교 7등했어요. 감사합니다. 와, 완전 축하드려요. 예전에도 막 100점 맞고 막 전교 1등 했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안 읽어드려서 서운할까봐 지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JH님 질문을 제가 예전에 솔루션 뭐 3가지, 우는 아이, 수학 풀면은 힘들어서 우는 아이고 솔루션 3가지 드렸던 것 중에 2개를 적용해 보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게 길게 적용한 방법 써주셨거든요. 요거 같이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한테도 한번 적용해 볼 때 어떻게 하는지. 요 솔루션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따로 에피소드로 좀 뽑아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황예련님, 국어 잔수 공부법에 이어 문화생지 과목별 공부 포인트까지 써머리 완료. 이러면서 여기 지금 트리 공부법, 무지개 암기법, 오답 근거 제시 이렇게 3가지 방법 중에서 오답 근거 제시 너무 좋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저는 강추. 제가 컨텐츠에서 진짜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효과 보셨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오답 근거를 써야지만 진짜 공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거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감사합니다에 가져왔습니다. 자, 오답 근거 제시 문제 풀 때. 그리고 주간장원장 이제 이렇게 Q&A 2편도 이번 주 10월 3주차 거 끝났습니다. 자,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시고요. 그럼 제가 열심히 또 준비해서 좀 늦더라도 제가 완성도 높이려고 원래 어제 올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오늘 완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편집해서 올려드릴 건데 좋은 질문들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답 만들어내겠습니다. 자, 스마트맘의 필수 채널 대치동 장원장 시즌4 공유 부탁드립니다. 화이팅!